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선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족 출신 유권자들 한국 선거에 이용당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 제도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서방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기본이 뭐냐, 1인 1표 민주주의 선거제도입니다. 1인 1표,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한다. 이것을 1인 1표 민주주의 선거제도, 이것을 의회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럼 한국에는 전국성적인 선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선이란 대통령을 뽑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총선이란 이제 국회의원 뽑는 건데, 이건 4년에 한 번씩 치릅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0일 이제 총선이죠. 22대 총선. 그 다음에 지선이라는 것인데, 지선이란 지방선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군수, 이런 이제 장들을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고 그럽니다. 대선과 총선은 귀화자들만 이제 투표권이 있고, 지방선거는 귀화자 플러스 영주권 취득한 분들 가운데 3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선거철인데 이래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무슨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무슨 이런 데 보면 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대선, 총선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동포사회 제한종 사회의 흐름 보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만 사실입니다. 100% 지지한 건 아니고 다수가 민주당 지지했죠.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계사적 흐름 봤을 때 어느 나라든지 진보는 약자의 편에 선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진보는 약자를 도둑는다. 그럼 이주민들 약자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은 보수당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 공화당에서 이제 당선된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은 이민자들을 이제 들어오게 장벽 치죠.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느슨하게 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런 포용하냐 이제 배척하냐 이런 차이인데, 아무튼 세계사적 흐름 봤을 때 진보는 약자의 편에 선다. 그래서 제한 조선족 사회에도 이제 이주민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약자의 편에 서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건 사실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젖주는 게 의미란 말이 있습니다. 젖을 줘야 따른다, 이런 뜻인데, 이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H2, 그러니까 방문 취업 비자라는 걸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이런 걸 실시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동포사회에 이제 잘해줬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후에도 이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2007년이 지금 말하면 거의 17년도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 노무현 향수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 민주당 지지한다? 이것도 좀 이제는 약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H2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약 88,000밖에 안 되고, 대부분 F4로 넘어가고 영주권 많이 취득하고 귀화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2007년 당시하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 쪽에서는 동포들은 당연히 뭐 민주당 지지하지 않냐 이런 생각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조선족 출신 유권자들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네 무슨 뭐 민주당 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 사례 말씀드리자면 4년 전에 이제 광진을에서 권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지금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그때 당시에 후보였죠. 두 분이 붙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패배당했는데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존족 때문에 졌다, 패배했다, 뭐 이런 말씀 했습니다. 뜻인즉 이 존족들은 뭐 민주당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 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보수 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존족 사회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당대표께서 뭐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문제도 그렇고, 근데 건강보험 문제도 외국인 건강보험 가운데 뭐 존족 출신들 가장 많죠. 존족 출신이나 실제 제한 존족사에 가장 많고, 뭐 영주권 투표도 그렇습니다. 투표권 가진 전체 영주권자들 가운데 79% 다 존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비우호적이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존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뱉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노무현 정부처럼 뭐 한 건 터뜨려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이런 노력이 별로 안 보입니다. 실제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입법 절차도 필요 없고 많은 자금도 필요 없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외국인 통로하고 내국인 통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외동포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간판만 하나 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실제 재외동포 750만 가운데서 이 존족 동포들이, 재외동포들이 한국 출입국 가장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통로가 생겼구나. 그럼 이 고국에 대한 감정,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오고. 그러면 확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개개인이 어떤 이익, 집단 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하면 그쪽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영원히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만 한다. 니네 뭐 민주당 지지하지 않냐. 저는 이런 거는 좀 삼가하고, 그냥 불만만 하지 말고 좀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동포단체에 이제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 이것도 약속하고 뭐 저것도 약속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뭐 사촌 기와장 지어준다는 식으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된대요.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공약 뭐 저 공약도 내놓는데 뭐 돌아서면 그만이고, 또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시피 술 취한 사람이 뭐 기와장 뭐 기와집 지어준다 해놓고 그 자리에 뭐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그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연변 속담을 뭐라는 건 내임이 덜머리란 말인데, 북한 속담인지 연변 속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들을 때는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돌아서 내임 덜머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 후보들이 그 동포단체하고 뭐 그런 그 약속 문제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동포단체 어느 단체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무슨 여론이 도냐? 무슨 어느 정당에서 무슨 돈을 1억 준다, 뭐 10억 준다, 이런 여론 돌아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그 돈을 뭐 정당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개인 주머니에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돈, 한국 돈 10,000원도 안 줍니다. 뭐 10억 같은, 뭐 몇 년 전에도 무슨 돈 준다 해서 무슨 건물 몰라다니는 뭐 이런 사례도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체가 10억 가치가 무슨 게 10억 가치가 아니라. 그런 가치가 간다 해도 그 돈의 출처가 뭐냐, 그게. 그래서 결론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당에서 무슨 돈 준다? 믿지도 말고, 이런 여론도 퍼뜨리지 말고, 전 그렇게 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당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구나. 뭐 어깨다 힘주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 후보들이 그 선거 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는 거의 100분의 99는 실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항목,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공영주차장 짓는다든가, 그 노인, 아동 뭐 관련 무슨 복지시설을 뭐 세운다든가, 그러자면 문화 뭐 관련 무슨 뭐 시설 뭐 세운다든가, 이런 데서 예산 따오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입법 발의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무슨 동포사에서 무슨 해달라 해서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가령 이 구청장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 당이 다르다. 그럼 더구나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구청장하고 그 국회의원 같은 당이다. 그러면 조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다르다. 그럼 이건 국회의원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뭐 요즘도 이렇게 뭐 선거철이 되면 이제 뭐 이 밀집 지역 후보들이 이제 동포단체를 많이 만납니다. 그럼 이 동포단체장들이 그 후보들한테 무슨 H2 뭐 어떻고, 무슨 F4 어떻고, 무슨 건강보험 문제 어떻고, 가서 무슨 뭐 이거 해달라 저거, 그 국회의원 뭐 H2 뭐 이거 뭐 F4 뭐 모릅니다. 뭐 건강보험 어떻게 된 건 모르고, 그분들한테 얘기해봤댔자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예를 들어 출입국과 관련되는 그 출입국 뭐 정책제도 무슨 이런저런 거 뭐 해결해달라. 그럼 출입국 출신, 예를 들어 법무부 무슨 정책법, 외국정책본부 출입국 뭐 본부에 뭐 그런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 그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외에는 그 사람들 자체가 뭐 이 동포 뭐 사회 이 관련된 무슨 정책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 거기다 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무슨 뭐 취업지하 어떻고 무슨 그거 그 소규의 경리기예요. 소규의 경리기. 예?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이렇게 뭐 이야기해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해서 뭐 총선 다가왔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투표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좀 이렇게 봐가면서 정말 동포사에 비해서 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분들 선택해서 투표는 해야 되겠죠. 투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후보들한테 예를 들어 무슨 이렇게 정책 뭐 제안해도 실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 무슨 이런 밀집 지역에서 뭐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라 하면 이 밀집 지역에 관련된 그런 제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동포사회가 점차적으로 연령대가 많이 높아가면서 치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관리해도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뭐 치매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또 양로원, 예? 뭐 요양병원 지금 이런 데 가려도 지금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뭐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유치원비 문제 이런 지역 문제로 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뭐 좀 더 이렇게 힘쓸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거기다 대고 무슨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후보들한테 무슨 뭐 건강보험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저 무슨 H2 어떻고 무슨 F 어떻고 뭐 취업지하 어떻고 그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응?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거기 맞춰서 뭐 제안해도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씀입니다.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 아니면 뭐 차차선 뭐 이런 식으로 뭐 투표를 해라. 어떻게 하나 뭐 투표권을 행사해야죠. 예, 그 포기하란 말은 아니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동포사회 지금 그 유권자들, 존속 출신 유권자들 투표율이 낮습니다. 지금 통계에 나온 거 보면 15% 초과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쉽게 말하면 존속 출신 귀화자들 투표율이 왜 낮은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